지금 마이너스 피 나온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최근에 이제 그 손피 관련해서 이거 좀 먼저 볼게요. 예전에는 그 분양권도 비조정 지역 같은 경우 2년만 지나면 일반 세율인데 지금은 그게 1년 이내는 77%, 1년 이후에는 66%라고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그 분양권을 만약에 10억이 만약에 수익이 났다. 그러면은 1년 지나면 66%니까 6억 6천만 내면 됐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매수자 부담으로 하는 거예요. 네. 매수자 부담. 그게 이제 손피 거래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6억 6천은 이제 매수자가 되는데 그 6억 6천도 그것도 어쨌든 매도자가 그거를 팔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좀 어려운데 그 6억 6천에 대해서 있잖아요. 그 세금 낸 부분에 대해서도 매매가로 업이 돼야 된다는 그런 취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6억 6천에 또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누적이 되니까 이게 세금 자체가 언제까지 얻는 거예요? 그게 이제 N차까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1차까지 부담하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1차에 끝났거든요. 맞아요. 1차에 끝났는데 그거를 2차, 3차, 4차 그러니까 결국은 99%까지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손피 거래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손피 거래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죠. 맞습니다. 네. 하지 말라고. 이거는 이제 손피 거래를 하면은 양도세가 예전에 한 번만 냈으면 되는데 그게 뭐 2차, 3차, 4차까지, 5차까지 뭐 계속 내다 보면은 사실 남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손피 거래, 그러니까 매수자 양도세, 매수자 부담으로 하는 거는 맞지 않다. 그러면 이제 양도세는 어떻게 하면 되냐? 매도자가 그냥 내는 걸로 하거나 매도자가 내는 건 상관없잖아요. 네. 아니거나 이제 프리미엄이 많이 안 붙거나 그냥 원가로 계산 그냥 귀찮아 그냥 매매가로 하거나 아니면 뭐 따로 뭐 현금을 뭐 한다거나 뭐 약간 이제 이런 것들도 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분양권이 이렇게 거래를 이렇게 막아놓게 되면은 네. 문제가 뭐냐면은 가뜩이나 지금 뭐 전세나 월세나 이런 것도 신축도 이렇게 그 전세나 월세가 오르고 있는 건데 매매 자체를 좀 못하게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신축에 더 나중에 그렇게 되면 매물 자체가 많이 없어요. 왜냐면 분양권만 주고 팔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란 얘기죠. 근데 이제 그게 물량이 안 나오니까 최소 2년이 올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입주하고. 근데 이제 입주하고 2년이 지나면은 또 갱신 청구 때문에 또 4년이 걸릴 수 있으니까 아예 비워놓는 데도 생길 수 있다. 2년 그냥 채우려고. 왜냐면은 그게 2년은 꼭 그 전입을 만약에 해서 2년 전세를 놓으면 이 사람이 4년을 주장하게 되면은 나는 4년 있다가 팔 수밖에 없잖아요. 2년 있다가 전세 끼고 상태에서 팔 수는 있는데 그럼 이제 가격이 많이 못 받으니까. 그러면 이제 비워놓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러면 비워놓게 되면은 전세나 월세는 더 매물이 줄어드니까 가격은 충분히 더 오를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손피거래 관련해서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린 거지만 양도세 세율도 그냥 일반 세율로 해야 돼요. 그래야지 매물도 많이 나오고 거래도 활발히 되는 거고 이런 손피거래 이런 것도 안 하고 또 다운계약서도 없는 건데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앞으로 좀 더 문제가 굉장히 좀 심해질 수가 있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부 서울 지역에서는 마이너스 피도 나오지 않고 있냐 이런 손피 거래 때문에도 나오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얼추치는 그 많이 거래가 되는데 분양권 거래량은 뚝 떨어졌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손피 거래가 아무래도 좀 더 이제 프리미엄을 하게 되면 양도세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좀 거래가 안 된다. 제가 이제 설명을 하고 나서 이 기사를 읽으면은 조금 이제 이해가 되실 것 같고, 그래서 차라리 마피로 거래할래. 이런 것들도 좀 나오고 있다는 거지. 이게 뭐 부동산에 물론 이제 거래가 안 되니까 그냥 손피 거래까지 하면서 거래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마이너스 거래가 나오는 거지. 이게 뭐 집값 하락의 뭐 징조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뭐 어제 방송도 저희가 했습니다만은 네. 요 마피가 없었습니다. 네. 또. 네. 뭐 그렇게 많지는 않죠. 마피 7천 났다고 했는데 그거 하나 났었고요. 네, 거의 막 없죠. 수두룩 빽빽 이렇게 널려 있는 게 아니고 네네, 그냥 그럼요. 하나 딱 나오고 다시 네네. 사라지고 그렇죠. 약간 요 정도. 그러니까 나왔다가 뭐 잠깐 없어진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네. 고가주택 2주택자 같은 경우에 간주임대료 맞아요. 과세인데 요거 가지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요거는 저는 되게 괜찮은 정책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세는 3주택부터 간주임대료가 나왔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2주택까지는 전세는 간주임대로 세금을 안 냈는데 근데 이런 거죠. 강남에 내가 한 12억짜리, 20억짜리 전세를 내가 주고 있는데 2주택이라는 이유로 세금을 안 내. 근데 어떤 사람은 지방에 세 채가 있어요. 지방에 세네 채가 있어서 이 지방에 세네 채가 있다고 이 사람은 세 채라는 이유로 전세에 대해서 간주임대료로 세금을 내요. 누가 어떤 게 더 불합리하는 거죠. 2주택이라 하더라도 고가주택 같은 경우에 기준시가 12억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 10억 이상 되는 거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겠다. 2천만 원 정도의 그 연간 소득으로 잡아서 과세를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는 맞다고 봐요. 합리적이라고 봐요.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보는 거고. 그러니까 3주택이지만 지방이 여러 군데 있어서 간주임대료 내셨던 분들에 비하면 2주택이라 하지라도 너무 고가인 경우에는 간주임대료 세금이 내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네.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게 있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간주 임대료만큼 오르니까 이제 주로 이제 이 고가 주택이라는 게 주로 강남 쪽이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전세가 10억 10억 초과니까. 이상이니까 초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강남에 있는 전세값 이게 또 이게 정가가 될 거 아니냐. 근데 그 말도 맞아요. 그렇게 되면은 또 전세나 월세는 또 오를 여지는 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지방에 선호채 갖고 있는 사람들 간주 임대료 내는 거에 비하면 2주택이기 때문에 그 간주 임대료 안 내는 거는 좀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정이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긴 해요. 하지만 그런데 부작용으로 전세나 월세 가격은 좀 오를 여지도 있겠다.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간주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3주택 이상만 이제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보시면 예외가 있어요.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해당 과세 기간의 기준 시가가 2억 원 이하인 주택은 간주임대료 안 내요. 소형 주택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근데 이제 40제곱미터가 어디에 있냐? 그래서 이거는 어디에 되냐면 주로 아파트가 25평도 59지 않습니까? 네. 근데 40제곱미터는 오피스에 오피스. 그러니까 오피스를 40제곱미터 이하의 오피스를 사서 전세를 놓는 거는 간주임대료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피스텔이 나쁘지 않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오피스텔 월세 받으면 당연히 임대 소득 내지 않습니까? 나가죠. 나가는데 이거를 여차하면은 좀 부담이 되면 40제곱미터 이하인 오피스텔면 거의 전용 40제곱미터면 거의 한 그 13평 그 15평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투룸이에요, 투룸. 투룸 이상의 어떤 그런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혹은 원룸이나 투룸 같은 경우에 2.5룸도 가능할 것 같은데 2.5룸의 오피스텔은 그냥 전세 놔도 간주임대료 안 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2026년 10월 30일까지.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기준 시가 2억이 하면 네. 있을까요? 많이 기준수가 2억이면 아니요. 그래도 한 3, 4억 정도 되는 거기 때문에 3, 4억 정도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한 4억 정도 미만의 오피스텔 그런 거 있죠. 많이 있어요. 많이 있죠. 예. 그런 데서 이제 여차하면은 이제 이런 게 좀 부담이 된다 하면은 이제 면적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월세를 받지 말고 전세로 놔도 괜찮다. 예. 그러니까 오피스텔은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월세 받다가 전세 놨다가 뭐 이렇게 계속 변환할 수 있는 거예요. 막 왔다 갔다. 예, 그다음에 업무용으로 전환했다가 뭐 이러는 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공실이 안 나고. 저도 오피스텔 여러 채 갖고 있지만 그렇게 하면 괜찮아요. 주택수 제외 풀어줄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오피스텔이 지금 바닥을 치고 있는 이유가 오피스텔도 취득세 주택수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조그만 오피스텔 하나가 있어도 다른 거 살 때 이제 주택수가 취득세가 계속 올라가니까 이게 걸리적거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걸리적거린다고. 그래서 요거를 빨리 주택수에서 빠져야 되는데 말 안 듣잖아요. 말 안 듣는 것도 있고. 말 안 듣는 것도 있고 지금 뭐 거대 야당이다 보니까 법안 통과가 여의치 않은 것도 있고 그래서 빨리 빠져야 돼요. 그리고 지금 지금은 양극화가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양극화를 해소하려면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취득세를 감면하거나 아예 그냥 통일해야 된다. 취득세 중과 없애야 된다. 취득세 중과. 취득세가 중과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제일 좋은 거를 사려고 한다. 제일 안 좋은 걸 팔고 제일 좋은 거를 사려고 한다. 그러니까 제일 안 좋은 데가 어디냐? 지방에 있는 조그만 아파트를 팔고 무조건 서울, 강남을 올리다 보니까 지금 점점 더 양극화가 심해지는 거 아니냐. 맞잖아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그 대한민국 부동산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의 책에서 썼던 내용들이 5년 전에 누가 이제 블로그에 글을 올렸는데 저도 깜짝 놀랐던 게 제가 그때도 주장했던 게 양극화가 더 도래할 거라고 그런 식으로 많이 얘기했고 서울과 강남에 더 양극화가 도래될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5년 전에 제가 썼던 책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실이 좀 많이 더 되고 있고 지금 같은 추세로 된다면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정책적으로 좀 보완을 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아마 나온 게 요번에 요게 나왔어요. 그래서 지방 같은 경우에 공시가격 이하를 취득세 중과를 제외해주겠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거는 이제 법안 통과로 하는 건 아니고 국무회의 통해서 통과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성이 있는 건데 이게 보면은 취득세 중과가 그러니까 취득세 예전에 그 공시지가 1억 이하가 취득세 중과 안 됐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래서 여러 채 샀단 말이죠. 그랬는데 나중에 이게 그 가격이 올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취득세 중과가 이제 1억이 넘어 버리면 다른 거 살 때 강남에 있는 아파트 살려고 봤더니 이제 갖고 있었던 취득세 1억 미만이라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1억이 넘어버리니까 요 강남에 있는 아파트가 취득세가 8% 12%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럴 가능성이 있다. 나중에 이제 가격이 올라버리면. 근데 이제 그 1억 원 이하는 아마 취득세 중과가 안 되는 1억 원 이하는 다 이제 신축은 없고 구축만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그나마 2억으로 올라가면은 그나마 지방에도 신축이 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러는 거 신축 위주로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살 수 있냐? 지금 저는 지방은 별로 안 좋아하지만 준수도권이라고 해서 뭐 충청도라든가 뭐 강원도라든가 이런 데는 그래도 지방이긴 하지만 준수도권, 교통이 연결되어 있는 수도권이라고 보는 견해가 견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네, 왜? 아니 갑자기 속초 그러면 속초도 준수도권인가? 원주까지인가요 그러면? 그렇죠. 그 정도 원주나 뭐 춘천 뭐 정도. 그다음에 뭐 충청도는 뭐 천안이나 뭐 아산이나 뭐 이런 데까지 보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지역들에서
공시지가 2억 이하의 주택을 사게 되면은 이제 취득세가 감면이 되니까 이제 어떤 수요가 있냐면 아니 그래서 오피스텔 사서 여러 채 사서 월세 받을까 이렇게 하신 분도 계시지만 근데 오피스텔은 또 이런 취득세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만약에 되면은 아 그냥 공시지가 2억 이하의 지방 아파트 사서 월세 받아볼까 이런 수요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상가를 안 사도 야, 그렇게 되면은 그런데 사서 내가 월세 받지 뭐 그렇게 하면 이제 그런 거 신축 아파트로 이제 하게 되면은 이제 만약 발표가 되면은 이제 그런 수요들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공시지가 2억 이하의 새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거래가 조금 움직일 여지는 있겠죠. 그래서 요 생각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공시가격이 2억 원 이하가 2억 원인데 이게 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나중에 뭘 살 때 또 취득세가 또 중과가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사실 규제를 풀려면 아예 그거를 공시가 2억 이런 게 아니라 지방은 아예 그냥 싹 풀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취득세를 중과 이런 거 없이 그냥 완화를 해주는 거거나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보면 정책이 어떠냐면 되게 찔끔찔끔. 언발의 오줌 누기.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찔끔찔끔 하다 보니까 그렇게 효과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계속 간보기만 하는 거죠, 간보기만. 왜냐면 들썩들썩 할까봐 예. 또 여론도 예. 봐야 되고 예. 하니까 이렇게 하나씩 조금씩 해주는 거 아닐까요? 맞아요. 예. 근데 그래도 그게 만약에 안 되면 양극화는 점점 더 벌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방과 서울, 강남의 양극화는 점점 더 벌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방을 지금 부양책을 해도 모자를 파네. 지금 너무 언발을 오줌 누기에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그래서 사실 공시지가 2억, 근데 그나마 공시지가 2억 이하로 보면은 이런 걸로 인해서 취득세가 완화되면은 월세를 받으려고 하는 수요들도 분명히 생길 수 있겠다. 이 정도는 이제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대책해놓고. 그렇게 하면은 그러면 이제 공시가격 2억 이하의 지방 아파트도 조금 움직일 여지도 있겠네. 아니면 내가 이제 갖고 있는 공시가격 2억 이하의 아파트는 좀 수요가 붙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은 이제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때 턴다. 뭐 그래도 되고 그런 이제 생각들을 하시는 거죠. 거주택 비과세라고 해서 이게 생애 한 번으로 바뀌어. 예전에 이게 무제한이었어 이것도. 근데 한 번으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시 무제한 해주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살고 있는 주택에 살 때는 나중에 나머지가 다 장기 임대로 임대 주택이 있으면 내가 이거 사는 주택은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얘기야. 근데 이거를 한도를 없애겠다. 그러니까 예전에 한 번만 됐었는데 네. 이거를 다시 무제한으로 해주겠다. 이런 게 지금 개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임대사업자를 좀 독려하는 거죠. 근데 임대사업자를 하다 보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비과세를 못 받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임대사업자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이 그러지 말고 내가 이거 비과세 해줄 테니까 너 임대사업자 계속 해. 그래야지 이제 전세나 월세도 안정될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좋다는 얘기예요. 좋단 말이에요. 이것도 좋고 그리고 이제 예전에 우리가 장기 임대를 이제 6년짜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년만 하더라도 이제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저도 이제 예전에 거주택 비과세로 한번 받은 적이 있거든요. 비과세. 굉장히 좋아요. 거주택 비과세 받고 하는데, 이걸 이제 무제한으로 만약에 하면 좋긴 한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내가 비과세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나중에 이걸 내가 살려고 그래. 근데 이제 내가 갖고 있는 게 공시지가 1억이나 2억 이상이 되면은, 요것들 때문에 다른 거 살 때 취득세가 8% 12%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주려면 같이 풀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만약에 장기임대 무제한 양도세 비과세 해주는 건 오케이 좋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를 팔았는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팔고 내가 강남으로 가고 싶어. 그러면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마포에 있는 걸 팔고 강남으로 가고 싶어 해서 했는데 장기임대로 되는 게 세 채이기 때문에 강남에 있는 건 4주택이지 않습니까? 중과. 취득세가 12% 내는 거예요. 비과세는 비과세지만 팔 때. 그럼 사겠냐고요? 팔겠냐고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게 맞물려서 움직인 거를 정책 위반자들이 몰라요. 파는 걸 해주면 뭔가 네? 되겠지라고 하는데 사실 판 다음에 이동을 하고 그렇죠. 또 네.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그 프로세스 전체를 그렇죠.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파는 쪽만 그렇죠. 해주는 그러니까 이것만 거지. 들여다보는 거지. 정책 위반자들이. 그러면 누가 그걸 팔겠냐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반쪽짜리 정책이다. 그러네요. 의미가 없다. 그러면 다 풀어줘야 된다. 이게 취득세 완화해서. 아니면 적어도 이거를 살 때는 사는 주택만 취득세를 완화해 주던가. 그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머리가 안 되니까 안 들어요. 미쳐버리겠다.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줄타넥 돼서 네. 저희 엄마가 직무대행하면 국토부 장관 시켜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되면은 비과세 혜택이 있어도 무의미하다. 그러니까 취득세 빨리 풀어줘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취득세 중과를 하면 안 돼. 그러면 더 양극화만 일어나고 거래 자체도 많이 안 되는 것도 있고 사람들이 무조건 다 똘똘한 채로 가려고 하는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지방은 더 힘들어진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정도 가지고는 지방이 살아날 건 살아나거나 아니에요. 뭐 이런 인위적으로 뭐가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좀 정책적으로 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요새 이제 여러분들 건설사도 되게 잘 선택해야 돼요. 이번에 현대건설도 엄청나게 적자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롯데건설도 안 좋다는 얘기도 있고, 왜냐면 이 회사가 망하면 브랜드 이미지에 치명타를 입기 때문에 브랜드도 여러분 되게 중요하게 보셔야 된다. 그리고 미분양 저체 하도급 대구 못 봐서 지역 건설사는 또 연쇄부도가 이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지방은 굉장히 안 좋아요. 줄폐업하고 있고 건설 경기 지금 굉장히 안 좋다. 근데 지금 이거를 하려면 지방 건설사들을 좀 약간 좀 살려줘야 되려고 하면은 가장 시급한 게 취득세 완화다. 저는 계속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아까 양도세 무제한 비과세도 괜찮은데 그것도 취득세가 완화가 돼야지 더 효과를 발휘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공시가격 이약 이어도 사실은 그거 말고 그냥 지방은 그냥 취득세를 아예 풀어주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취득세를 8% 10% 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되면 순서가 정해져야 될 순서가 처음에는 제일 좋은 거, 두 번째는 덜 좋은 거, 세 번째는 더 안 좋은 거, 이런 순서가 정해지게 되면은 시장이 다 깨지는 거예요, 다. 이게 더 왜곡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단일세율로 간 거나 아니면 금액별로 차등을 주어서 두는 게 맞다, 옛날처럼. 그러니까 옛날로 다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얘기한 게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나마 좀 많이 노력한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제 워낙 야당에서 반대하는 것도 있고, 근데 오세훈 서울시장도 보면은 토지거래 허가도 바로 해지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고 굉장히 좀 약간 너무 이렇게 간을 봐요. 지금 시급한데. 지금 지방과 서울의 강남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고, 오피스 시장도 안 좋고, 뭐 다 안 좋잖아요, 사실은. 근데 너무 간을 보고 있는 것 같다. 그런 게 참 문제인 것 같다. 뭐 신중함이라고 또 어느 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방 건설사들이 이렇게 다 무너지고 하면은 그 경제에도 되게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기 전에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다. 나중에 하고 나면은 늦는다. 항상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